나는 포병 드라이버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잘 보고 있는 예비군 4년차예요. 그동안 재밌는 썰들을 듣다 보니 저도 제 썰을 남들과 다른 분들과 나눠보고 싶어서 끄적여보려고 합니다. 포반장님과의 대화 내용이 잘 생각이 안 나서 거기만 조금 각색했습니다. 저는 파주의 한 포병부대의 K9 자주포 조종수로 자대 배치를 받고 하루하루 짬을 먹어가고 있었어요. 훈련이 많고 빡센 데다가 그 훈련의 대부분이 화포를 몰아서 장거리를 기동해야 하는 조종수에게는 꽤 가혹한 부대였던 탓에 제 조종 실력은 하루하루 늘어만 갔습니다. 저는 어느새 포대의 에이스 조종수가 되어 있었고 스스로도 실력에 자신감을 가진 채 군생활을 하고 있었죠. 군생활 동안 낙석 사이사이를 뚫고 기동하기, 지휘 차량과 무전 끊긴 상태로 기동하기, 사이드미러와 고글이 깨진 상태로 태풍 속 기동하기, 고장난 옆 포반 화포 견인하며 기동하기, 기타 등등등등등등 군생활하면서 여러 고난을 극복해왔기에 더 이상 나를 막을 수 있는 위기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름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면서 저녁을 기다리는 19년도 11월 그날 제 마지막 고난을 만나게 되는데 그날은 반기 정비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반기 정비는 6개월마다 하는 정기 정비예요. 반기 정비 날에는 화포의 궤도와 부품을 갈아 끼우고 엔진을 드러내서 점검하는 하드한 정비를 하죠. 당연히 이런 복잡한 정비는 정비고가 아니면 할 수가 없었기에 아침 일찍부터 정비고로 화포를 몰았습니다. 우리 대대 자주포 정비고는 800m 정도 되는 길고 가파른 경사로 올라가는 끝에 있어요. 반기가 스며드는 11월에 아침바람을 맞고 정비고로 올라간 저는 일과 시간 내내 방청제와 기름 냄새를 맡으면서 부품을 닦고 조이고 있었죠. 특별할 것 없는 조종수의 정비 일과였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오후 4시 체력 단련 시간쯤 정비가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되었죠. 뛴걸음 코스가 우리의 기동로와 겹치는 구간이 길어 서둘러서 화포를 포상에 돌려놓지 않으면 뛴걸음하던 간부들에게 핀잔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체력 단련이 시작되기 전 화포를 포상에 올려놔야 했습니다. 포상이라는 건 화포에 물자를 보관하는 주차장이면서 벙커예요. 조종석에 올라탔습니다. 포반장님이 선탑자석에 탑승한 걸 확인하고 차내 무전으로 포반장님을 불렀죠. 반장님 들리십니까? 잘 들려. 체력 단련 시간 되겠다. 빨리 내려가자. 스무스하게 화포를 몰아 내리막 구간에 들어서자 전조등을 켜지 않은 게 떠올랐습니다. 아주 초보적인 실수긴 했지만 간부에게 들키진 않아서 다행이었죠. 자주포는 기동 중에 전조등을 필수등으로 켜야 됩니다. 그렇게 내리막을 내려가면서 전조등 레벨을 올리는 순간 슈슈슈슈슈슈슈 엔진이 꺼졌습니다. 야 뭐해? 엔진음이 사그러드는 엔진음 사이 속에서 무전이 아닌 포반장님의 쌩 목소리가 같이 들려왔죠. 무전 소리가 아닌 쌩 목소리가 들린다는 건 무전기도 꺼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동과 관계없이 작동해야 할 무전기가 꺼졌다는 건 화포 내에 있는 모든 전원이 다 셧다운 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K9의 자주포 브레이크가 전원이 꺼지면 작동하지 않아요. 화포를 정지시키기 위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려 했지만 왼발로 전달되는 사이드 브레이크의 압력이 평소보다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화포는 통제를 잃은 채 내리막길을 계속 내달리고 있었고 사이드가 안 잡힙니다! 그럼 시동부터 걸어! 이미 진작에 전원을 다시 켜고 시동 스위치를 올리고 있었지만 시동음만 나고 제대로 시동이 걸리지 않았죠. 시동도 안 걸립니다! 포반장님은 뭐라고 계속 소리치고 있었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죠. 그때 한 가지 사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내리막길의 끝, 대대 탄약고가 있다는 사실이. 엔진이 잔뜩 달궈진 40톤짜리 자주포가 탄약고에 그대로 꼬라박을 경우 최악의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쉽게 상상할 수가 없었죠. 어떻게든 시동을 살려서 이 미친 쇳덩어리를 멈춰야 했습니다. 시동이 꺼진 순간 내가 뭘 조작했지? 내가 시동이 꺼진 순간에 조작했던 건 내리막 진입 시 속도를 줄이기 위해 밟았던 브레이크와 전조등 2가지. 그렇다면 시동이 꺼진 직접적인 원인은 둘 중 하나일 확률이 높다는 뜻. 그 생각이 도달하자 조종석에 배전판을 들이봤습니다. 흔들리는 차체 때문에 전조등 스위치가 보이지 않아서 모든 장치의 전원을 전부 내려버리고 시동에 필요한 장비들의 전원만 다시 올렸죠. 그리고 시동을 걸자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리막을 질주하고 있었고 시동이 꺼진 순간에 조작했던 브레이크는 시동 꺼짐의 원인일 수 있으니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계속 채우려고 해도 여전히 압력은 너무 무거웠고 한순간 한 가지 방법이 뇌리에 스쳐 지나가는데 K9 자주포와 K9 흑표전차는 대부분 궤도 장비에는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회전하며 방향을 바꾸는 제자리 선회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내려가는 차체를 제자리 선의 기능으로 90도 돌려버리면은 내리막 때문에 굴러가고 있던 이 차체를 드리프트 하듯이 멈출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반장님 꽉 잡으십시오! 저는 기어를 조작해서 핸들을 확 제껴서 제자리 선회를 시도하였고 뿡! 무리한 기동 탓에 궤도와 구동계가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차체가 90도로 돌아가면 미끄러졌고 미끄러지는 차체에 치인 작은 가로수는 그 자리에서 두 그루가 작살나 얼굴에 조각이 튀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몇 미터를 더 미끄러져 내려와 내리막길 끝자락 탄약고 초소 컨테이너를 단 3미터만 남겨둔 채 멈춰섰죠. 어느새 다시 헐구어진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 조종석에서 내리니 포반장님이 옆구리를 부여잡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너 왜 화포를 이따위로 몰아? 최선을 다해 화포를 멈췄는데도 타박하는 포반장님 말에 정말 서러웠지만 일단은 살아남은 게 더 기뻤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은 채 포반장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차력 단련을 위해 막사에서 내려와 있던 병사들과 간부들이 갑작스러운 난리에 놀라서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막내 하사였던 우리 포반장님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체육복 차림의 포대장님과 대대장님 얼굴이 흑빛이 되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총 20장의 진술서를 썼습니다. 사고 이후 며칠 동안 죄인 같은 생활을 했죠. 사람이 안 죽어서 다행이지 저는 수많은 간부들의 진급기를 막을 뻔한 패급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평소였으면 잘못된 판단은 절대 하지 않았고 자신했겠지만 이번처럼 큰 사건을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움츠려들었죠. 저와 포반장님 근처에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수송부 병사들의 진술서를 참고하여 정비고 간부들의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고 발생 나흘째, 정비고 간부들이 사고 원인을 특정했습니다. 원인은 노후된 전조등 회로 때문에 일어난 단선, 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전조등 회로가 노후화돼서 단선이 되었고 주변 회로에 과전류가 흘러 차량 전원이 전부 나가버린 것. 사고의 원인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에 험악했던 분위기가 무색하게 저에 대한 취급이 급격히 좋아졌죠. 저는 패급 조종수에서 더 큰 사고가 날 뻔한 걸 막은 슈퍼 A급 에이스 조종수가 되었고 주임원사님은 너는 어떻게든 전문화사를 시켜야 하는데 라면서 아쉬워하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며 지내다가 한 달 뒤 눈이 내리던 크리스마스 날에 사지 멀쩡히 전역할 수 있었습니다. TMI 박살나버린 가로수 두 그루는 봄철에 주임원사님께서 흐뭇한 표정으로 손수 심으신 꽃사과였습니다. 두서없이 작성해서 재밌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반응이 좋다면 훈련소 동기 고추 씻겨준 썰 한번 써보겠습니다. 나는 포병 드라이버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뭘 씻겨?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이야기들 네이버 카페 개보고펜 다 모여라 개펜다로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는 국군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